안녕하세요. 착각사진연구소 대표 명상욱입니다. 네, 저희 착각사진연구소는 일단 사진 관련된 일들을 하는 곳이에요. 근데 일반 사진 스튜디오나 이런 거랑 좀 다르긴 한데 사진 촬영, 사진 교육, 그다음에 사진 컨설팅 이렇게 세 가지 업무를 주요로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책도 쓰고 방송도 하고 이렇게 유튜브도 나오고 등등의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왕초보자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사진을 시작하시는 왕초보자분들한테 좀 쉽고 재미있게 어떻게 사진을 잘 전달해 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강의를 통해 가지고 전달을 해드리죠. 그래서 여기랑 더아리움이랑도 연을 맺게 된 게 제가 사진 강의하면서 처음에 이렇게 연을 맺게 된 거죠. 벌써 몇 년 됐네. 당연히 잘 찍어야 되겠죠. 근데 보통 이 기업들이 제품을 생산해놓고 광고 사진 하면서 사진 되게 열심히 잘 찍잖아요. 되게 이쁘게 잘 찍는 건 결국은 그게 고객들한테 보여줄 때 제일 첫 번째로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고 그걸 통해서 이제 매출에 대한 부분이 결정이 되죠. 근데 아주 많은 그 공예인분들이 자기 작업을 할 때는 되게 열심히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느낌대로 막 이쁘게 막 정성 들여서 한 땀 한 땀 그 공예품들을 만드시는데 정작 그거를 보여줄 때는 되게 좀 대충 하시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좀 소홀하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고 지금처럼 약간 코로나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언택트 시대 때는 결국은 이제 직접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 가지고 보여줘야 될 텐데 그걸 대충 찍어서 보여주면 내가 그렇게 힘들게 정성 들여서 만든 그 느낌이 온전히 전달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 시기는 사진을 찍는 과정이 제품을 만드는 마지막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에너지를 유지하셔가지고 상품 촬영하는 데까지 그 부분을 좀 연장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사진 찍는 거를 좀 별개의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는 하나라고 생각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느낌입니다. 네, 그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장비빨이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사진은 장비빨이지. 좋은 카메라 좋은 카메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지금 기존에 나와 있는 스마트폰을 포함해가지고 DSLR 카메라까지 장비의 성능들은 이미 오버플로우 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굉장히 좋은 장비들이 많고 사실 장비 때문에 뭔가 결과물들이 별로다 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비에 대한 부분보다는 오히려 빛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국 사진의 주재료는 빛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사진 찍을 때 되게 이성적으로 찍는 경우들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감성이나 이런 것들 가지고 찍잖아요. 그래서 저는 보통 사진은 느낌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그 감성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내 카메라에 잘 담아낼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시면 되는데 그럼 카메라에서는 기본적으로 밝기 조절이라든지 초점이라든지 색감 조절이라든지 한 가지 더 하면 렌즈에 좀 적합한 활용 그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기본 정도만 해놓으시면 돼요. 카메라는 기능이 엄청 많거든요. 그 하는 것들을 내가 다 알고 뭘 시작하겠다? 시작도 못해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딴 데 가서 잘 안 하는 얘기인데 저도 카메라에 있는 기능 다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쓰는 것만 써도 되는 거죠. 신제품들을 자꾸 나오게 하려면 결국은 새로운 기술들을 넣어야 되는데 그걸 다 우리가 이해하고 쓰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기본적인 부분들을 잘 이해하시고 그다음에 그게 내 습관이 될 수 있도록 무의식 상태에서 쓸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연습을 해놓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빛에 대한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일상에서 이렇게 보면 되게 예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느낌이 있는 그런 공간 있죠.
그런 공간에다가 내 작품을 놓고 제품을 놓고 찍으면 그게 대부분 내가 좋아하는 느낌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게 꼭 뭐 이런 스튜디오는 아니더라도 주변에 보면 예쁜 데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그래서 카페도 이쁘고요, 도서관도 이쁘고요, 복합 문화시설들도 이쁘고 주변에 보면 그래서 나라에서 혹은 개인들이 기반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데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잘 활용하시면 제품을 쉽게 찍을 수 있고요. 제가 스마트폰 그 수업에서는 많이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여기서 장비들이 있지만 이런 장비들까지 좀 알아야지 가능하지만 결국은 이런 조명 장비들을 여기 스튜디오에서 쓰는 이유는 바깥에 있는 그 태양이라는 조명을 내 마음대로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밖에 있는 자연광이 되게 좋은데 뭐 예를 들어서 너 왼쪽에 있을래? 오른쪽에 있을래? 좀 낮춰줄래? 그걸 좀 띄워줄래? 뭐 이런다고 내 말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이런 태양과 같은 조명을 하나 갖다 놓고 그걸 태양처럼 쓰는 거예요. 상품 촬영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좀 일반적인 촬영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찍는 뭐 셀카라든지 뭐 인물 사진이라든지 풍경 사진이라든지 이건 제품 사진이랑 동일한 선상에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인지를 해주면 훨씬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여기는 요 조명법 사용하는 것도 어렵잖아요. 근데 보통 2개씩 사거든요. 조명실 왜 2개 사냐면 조명 파는 사람들이 2개씩 세트로 팔아요. 그래서 2개씩 사는 경우가 많고요. 물론 이제 뭐 그림자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해결해 주기 위해서 사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태양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2개를 보통 오른쪽 45도, 왼쪽 45도 이렇게 찍는단 말이죠. 이거는 조명을 쓸 수는 그 수십 수만 가지의 조명법 중에 딱 한 가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해가지고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조명을 잘못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사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건 아니고 그거를 내가 원하는 위치에, 높이에, 거리에 뭐 광지를 조절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2개 말고 1개부터 시작하시길 좀 권해드리고, 이 태양에 대한 재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상에서 되게 감성적이라고 좋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빛이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잘 관찰해가지고 그걸 그대로 스튜디오에서 재현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어렵지 않게 내가 원했던 느낌들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공예 제품들은 사실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 일단은 공통적인 것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어떤 사진을 찍든지 간에 내가 어떤 부분을 전달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명확해지지 않으면 결과물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제품 사진을 찍든 뭐 인물 사진을 찍든 풍경 사진을 찍든 꽃 사진을 찍든 뭔 사진을 찍어도 나는 이 사진을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전달할 거야 라는 게 구체화되는 게 중요해요. 카메라랑 상관없죠. 근데 이게 잘 안 되면 아무리 좋은 카메라 렌즈를 써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는 벨셈의 법칙 하면서 얘기를 많이 해드리는데, 어쨌든 이 사각 프레임 안에는 메시지가 분명해야 돼요. 근데 한 번에 그 한 장의 이미지에 여러 가지의 메시지가 한번 담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진짜 내가 전달하려고 했던 부분이 뭔지 잘 모를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여러 가지 메시지를 담고 싶어도 한 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여러 개의 얘기를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여러 장의 사진을 보여주면 되죠. 네, 한 장에는 한 개의 메시지만 담는다. 자, 일단 그것만 하셔도 저는 굉장히 잘 되실 것 같고, 그 습관만 가지고 계셔도 조금 이렇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공예품 종류가 되게 다양한데, 일단 패브릭이라든지 뭐 인형이라든지 소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촬영하실 수 있어요. 우리 눈으로 보는 거랑 되게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카메라 매뉴얼 조절하고, 여기 이런 데서 찍으실 때는 조명에 대한 조절법 이 정도만 아셔도 어렵지 않게 찍을 수 있는데, 문제는 되게 어려운 애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금속 제품이죠. 금속이 들어가 있는 제품은 반사가 되게 심해요. 그죠? 그래서 자, 여기 똑같은 공간에 빛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보통은 찍으면 다 이게 비슷한 밝기로 찍혀야 되는데, 그렇게 찍히지 않는 놈이 바로 금속 제품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소품을 하나 준비했는데, 여기 보면 이게 금속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똑같은 공간에서 이렇게 얘를 보더라도 이렇게 움직이면 이 면의 밝기가 색감이 다 틀려져요. 그죠? 어떨 때는 흰색, 어떨 때는 회색, 어떨 때는 검정색으로 보인단 말이죠. 똑같은 밝기로 보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반사면을 관찰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이게 눈으로 보는 것처럼 안 찍혀요. 그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반사면에 대한 컨트롤을 잘 하는 게 중요하다. 반사가 되는 제품을 반사 안 되게 찍는 방법은 없지만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이 반사면의 어떤 부분을 반사시킬지는 결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반사되는 이미지의 크기나 모양을 조절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만 하셔도 아마 훨씬 더 수월해질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좀 난이도가 있는. 그래서 보통 우리 뭐 사진 좀 찍었네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얘는 좀 커버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커버할 수 있는 사람들은 보통 제품 사진을 전문으로 하거나 광고 사진을 전공했거나 그런 분들이 아마 좀 더 쉽게. 근데 여러분들은 조금 더 하기 쉬운 이유가 있어요. 포토그래퍼보다 여러분들이 유리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직접 이 금속 제품에 대한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단 말이죠. 제품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죠. 그러니까 애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리만 알면 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유리 제품이에요. 자, 유리 제품 같은 경우에는 반사도 일어나죠. 근데 투과도 일어나요. 향기 나는 디퓨저를 가져오셨는데 되게 예쁜 유리병이에요. 근데 그 앞에 스티커가 이렇게 붙어 있어. 유리병만 찍기도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 방식으로는 안 되는데 스티커가 붙어 있으면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금속에서부터 이 반사면을 해결하는 방법을 내가 깨달았다면 유리 제품은 키포인트가 뭐냐면 투가 되는 피사체들이 많잖아요. 와인잔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메인 조명을 뒤에서 보통 넣어요. 그래서 역광,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역광을 이렇게 메인 조명으로 이용한단 말이죠. 그래서 투가 되는 뭔가 뭐 물병이라든지 유리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태양 있는 부분, 햇빛 있는 조명 있는 부분에다 이렇게 비춰보는 거하고 반대로 비춰보는 거하고 색감이 되게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보통 아마 광고 사진이라든지 이런 데서 본 것들은 거의 다 아마 역광의 조명을 이용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유리병이 있는데 역광의 조명을 이용해서 라인이라든지 안에 있는 내용물의 색감 이런 것들은 잘 표현했어요. 근데 앞에 있는 스티커가 있어. 그럼 어떡할 거야?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조명이 좀 들어가 줘야죠. 그래서 뭐 앞에 반사판을 쓴다든지 보조 조명이 들어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요. 근데 옆에 있는 혹시 이거 나오나요? 이 소프트박스처럼 넓은 애들이 나오게 되면 반사면이 넓게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그 제품의 이 사각형 모양이 같이 나올 거예요. 근데 굉장히 가까이 오면 그게 커지고 멀리 떨어지면 점처럼 작아지고 그런 식으로 반사면을 또 조절할 수 있습니다. 난이도가 높은 게 또 있는데 그게 이제 스스로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런 제품들 뭐 있어요? 예를 들면 향초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조명 제품들 있죠. 여기 아마 출신 중에 그 와인 그 유리병 이렇게 커팅해가지고 그 안에다가 안에 조명방 넣고 이렇게 만드는 분이 계신데 그런 게 잘만 찍으면 엄청 분위기 있고 예쁜데 잘못 찍으면 되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품 자체가 스스로 빛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그 빛하고 외부에서 들어가는 빛하고의 어떤 조율을 해줘야 돼. 조화음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세지면 불빛만 나오고 주변을 깜깜해져요. 이 외부에 있는 조명이 세지면 불빛이 안 보여요. 향초를 켜놨는데 향초만 보이고 촛불은 안 보이는 거예요. 외부 조명이 밝아지면. 그래서 사실은 이거 비율을 조절해 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뭘 기본으로 하는 거냐면 기본적으로 그 제품에서 나오는 불빛들을 기본으로 해주는 게 좋아요. 거기에 밝기를 맞춰놓고 그 다음에 주변의 빛들을 살살 이렇게 넣어줘가지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만들어가 주면 돼요. 그게 쉬운 방법인데 반대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나는 뭐 그 향초를 해 아니면 조명을 해. 그 조명을 들고 맞는 공간을 찾는 거예요. 어디 가다 보니까 카페가 있는데 오 카페가 이뻐. 근데 향초를 딱 거기다 켜놓고 사진을 탁 찍었더니 오 이쁘게 잘 나온 거야. 그러면 이제 앞으로 거기서 찍으면 돼. 역으로 맞추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사실 난이도가 있는 거기 때문에 당장 해결하기가 쉽진 않겠지만 우리가 좀 쉽게 해결해 볼 수 있는 방법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 방금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는 아마 스스로 해결이 안 되실 수도 있지만 뭐 이런 강의라든지 아니면 본인만의 감각이라든지 아니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더라도 어쨌든 내가 원하는 이미지들을 만들어내는 게 좋죠. 그리고 상품 구매의 기본이 로망이잖아요. 로망. 요즘 인스타그램처럼 있어빌리티. 있어 보여야지 사람들이 사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사진을 아무리 예쁜 제품도 이쁘게 안 찍어 놓으면 안 사고 싶단 말이죠. 그래서 사진 촬영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많은 애정을 갖고 신경을 쓰시는 게 좋다.
대세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DSLR 카메라 시대가 잠깐 있다가 그 다음에 미러리스 카메라 시대가 이렇게 왔다가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이 주력인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굉장히 많이 찍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왜 우리가 스마트폰을 많이 쓸까요? 일단 되게 편하잖아, 그죠? 찍기에 편하고 항상 가지고 있어. 근데 찍어봤더니 결과물도 나쁘지 않아. 그냥 우리가 그냥 모바일이나 웹이나 아니면 조그마한 프린트 할 때까지는 별로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작다고 무시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다니는 수업 중에서도 사실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수업이 훨씬 더 많아요. 저는 카메라로 시작을 했지만 카메라 관련된 수업은 거의 다 이렇게 사라지고 이렇게 특수한 경우, 이런 스튜디오 좀 장비 쓰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나 쓰지 대부분 스마트폰 교육으로 바뀌었어요. 저는 이게 좀 동의하는 게 뭐냐면 사진은 카메라를 사가지고 안 쓰는 것보다 처박아놓고 안 쓰는 것보다 내가 쓰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스마트폰은 아주 좋은 도구니까 전 잘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와 스마트폰으로도 잘 찍을 수 있어요? 이런 거를 부정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스마트폰 잘 찍을 수 있어요. 스마트폰으로 잘 찍은 사진과 DSLR 카메라로 잘 찍은 사진 두 장을 몇 개 보여주면요 대부분 잘 구별 못해요. 그럼 구별했다는 얘기는 잘못 찍었다는 얘기지. 카메라로 찍어도 잘못 찍으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잘 찍을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이것도 디지털 카메라다. 우리가 쓰는 그 큰 카메라나 뒤질 게 없다. 기본적인 기능은 다 된다. 자, 화질에 대한 부분은 사실 조금 떨어질 수 있죠. 당연히 떨어질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쓰는 웹이나 모바일이나 뭐 조그마한 프린트는 웬만큼 커버가 가능하다. 그리고 여러분들 모르셔서 그런데 카메라에 있는 기능 중에 핵심 기능들은 스마트폰에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밝기 조절하고 초점 조절하고 뭐 색감 조절하고 색온도 조절하고 뭐 이런 것들 다 있으니까 그런 건 조금 공부하시면 되는데 저도 그 기능을 많이 쓰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주로 쓰는 거는 뭐냐면 줌, 그 다음에 밝기 조절, 초점까지 이 세 가지만 하면 저만큼 찍을 수 있어요. 왜냐면 저도 그거밖에 안 쓰니까. 자 그럼 뭐 그 세 가지 말면 저처럼 찍을 수 있어요? 그건 아니죠. 왜 그게 아니냐면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사진은 느낌이다 그랬잖아요. 이게 내가 뭘 좋아하는지에 대한 그 감성이 확실히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온 세상에 예쁜 것들이 너무 많이 보이고요. 스마트폰으로 되게 쉽게 잘 찍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이 가지고 있는 뭐 장점 중에 하나라면 렌즈가 되게 작죠. 그리고 사람들이 의식을 잘 안 해요. 그래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찍어내는 데는 카메라보다 더 유리할 수도 있다. 그리고 또 장점이 있는 게 뭐냐면 약간 야간이라든지 어두운 실내 같은 데 있죠. 그런 데는 오히려 그 카메라로 찍는 것보다 아마 여러분들은 스마트폰으로 찍는 게 결과가 더 좋을 거예요. 그렇지 확실히 찍어보시면 표시나요? 물론 사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분들은 카메라로 더 잘 찍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에는 그런 약간 열악한 환경에서는 스마트폰이 요즘에 더 유리하지 않을까? 카메라랑 스마트폰 카메라랑 원래는 똑같다. 다르게 생각하지 마시라. 똑같이 접근해서 찍으시면 되고 사진 찍는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쁘면 찍으면 돼요. 이뻐 보이는 거는 찍으세요. 그 원리대로. 그리고 찍어서 사진을 봤는데 안 이뻐. 그러면 왜 안 이쁜지를 분석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쁜 방향으로 만들어주면 되죠. 내가 원했던 방향으로. 그러면 아마 어렵지 않게 해결되실 거예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사진을 잘 찍는다고 생각하면 아마 구도에 대한 부분을 많이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구도를 잘 잡으려면 결과적으로 뭘 잘 하셔야 되냐면 내가 무엇을 표현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해져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진을 느낌으로 찍기 때문에 그 부분이 처음부터 명확해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느낌으로 일단 사진을 찍으시고 꼭 그 사진을 꼼꼼하게 확인하셔가지고 방해하는 놈이라든지 시선을 분산시키는 놈들을 빼고 다시 한번 찍어보세요. 그래서 그 습관을 가지시면 구도는 자동적으로 잘 잡을 수 있다. 구도는 뭔가 법칙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막 흔히 막 사진 좋은 사진 구도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는 그냥 좋은 사진 구도긴 해요. 근데 진짜 좋은 사진 구도는 아니에요. 제가 보통 수업 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줬을 때 돌맞지 않을 구도, 이런 비난받지 않을 구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두리뭉실 다 좋은 거죠. 어디 가서 식당에서 밥을 먹었는데 맛이 어때? 괜찮아.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진짜 맛있는 데는 호불호가 확확 나뉘어요. 그래서 돌맞을 구도죠. 오히려 돌맞을 구도가 좋은 구도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진짜 내가 좋아하는 구도를 찍기 위해서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지 그걸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진짜 뭘 좋아하는지 나의 정체성을 찾아야 돼.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제가 수업 시간에 또 많이 보내드리는 게 뭐냐면, 누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먹고 싶어 이렇게 물어보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의 바르시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아무거나 이런 표현을 많이 쓰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부터는 내가 먹고 싶은 거를 디테일하게 찾아서 먹는다. 보통 이제 식당에 갔을 때 그런 사람들이 오면 뭐 빼주시고 뭐 넣어주시고 뭐 조금만 익혀주시고 이러면 진상이잖아요. 근데 뭔가 좋아하는 관점에서 볼 때는 되게 명확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진짜 내 스타일, 내 느낌을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그냥 보통 우리 사는 원리랑도 비슷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진짜 뭘 좋아하는지 알아야지 그런 부분들을 사진에 잘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진은 느낌이고 감성이다. 이쁜 게 있으면, 좋아하는 게 있으면, 찍고 싶은 게 있으면 찍어라. 요 얘기를 좀 해주고 싶었어요. 예.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보통 우리가 사진 찍다가 뭔가 잘 안 되거나 뭔가 이렇게 결과를 판단할 때 주변에 있는 친구분들한테 얘기해 주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약은 약사에게, 사진은 저한테, 착한 사진 연구소한테 물어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아는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답이 나오지. 그래서 저희가 컨설팅 하잖아요. 컨설팅 하는 사실 이게 뭔지 몰라서 이렇게 안 물어보시는 분도 되게 많은데, 자, 예를 들어서 사진을 찍다가 여러분들은 이렇게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면 막 서핑하고 책 찾아보고 막 이러는데, 경험이 되게 많은 사람한테 물어보면 그거를 아주 짧은 시간 안에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돌고 돌아가지고 돈 많이 쓰고 시간 많이 낭비하고 시행착오했고 저한테 와요. 그럼 저는 이제 되게 짧은 시간 안에 해결해 주면 약간 허무해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큰 문제들이 있고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꼭 전문가한테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착한 사진 연구소 대표 남상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